한국금융지주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52%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거의 21년도 4월 때부터 빠졌으니까 2년 동안 주가가 내리막길만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옆으로 좀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인 패턴이 월봉 차트를 보면 한국금융지주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기업입니다. 뭔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그려진다라는 거고 한국금융지주는 대표적으로 증권 업무랑 저축은행 그리고 캐피탈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바로 증권주예요. 증권주들은 보통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주식이나 선물, 옵션 이런 시장이 활발할 때 그만큼 수수료를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인 패턴으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을 별로 못하게 되고 당연히 선물이나 옵션 이런 쪽으로도 거래를 많이 안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내는 수수료도 떨어집니다. 주식을 많이 안 하다 보면 이쪽으로 내는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M&A나 IPO,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이런 쪽으로도 수수료를 많이 안 내서 증권주들이 하고 있는 IB 쪽으로도 수익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주식 신용잔고, 대차거래, 대주거래, 주식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다 얼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실적은 최근 들어서는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돼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쪽으로 부실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심리적인 쪽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가 하고 있는 증권 업무뿐만이 아니라 캐피탈이랑 저축은행 쪽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돼서도 최근 들어서 연체율도 오르고 부실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인 모습도 굉장히 지금은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금융지주가 되게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한국금융지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증권사들이 저는 사실 성장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라는 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처럼 주식이나 채권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자산의 양극화 그리고 소득의 상승이 자산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금리, 기준금리가 장기적인 차트로 보면 이렇게 꾸준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점점 더 채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식, 부동산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금융지주가 되게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금융지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 연체율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화 그리고 브로커리지 수익, IB 쪽에도 좀 안 좋은 모습이 많이 흐르면서 별로 지금 주식이 안 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위기만 잘 견디면 결국에는 큰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다시피 그 기업의 주가는 주당 순이익, EPS랑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부터 10년 동안 주가랑 주당 순이익의 차트,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이 EPS랑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들어서 한국금융지주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주당 순이익 EPS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물론 주가는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EPS보다 먼저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 한국금융지주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EPS가 어찌됐든 이렇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면 최근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그 외로 2차전지 쪽으로도 되게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최근에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코스피 증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나 코스닥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다시 많이 뛰어들게 되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코스피의 지금 일별 거래 대금이 거의 12조에 가깝습니다. 코스닥은 요거보다 많아요. 거의 14조입니다. 코스피는 뭐 그렇다 치는데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14조 정도 나오게 된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주식에 활기가 뛰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은 당연히 수익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브로커리지 수익을 많이 얻게 되죠. 그리고 고객 예탁금 또한 최근 들어서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서 54조를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증권사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도 오르고 고객 예탁금도 오르고 신용잔고 또한 지금 거의 19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 수치가 오르고 있어요. 신용잔고가 오른다는 거는 증권사들이 그만큼 이 신용 부분 관련돼서 이자를 거둘 수 있다는 거고, 증권사들이 그만큼 신용 이자도 얻을 수 있고, 주담대 그리고 대주거래나 대차거래 같은 거로도 이자를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증권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해 한국금융지주의 주가 순자산 배수 PBR도 거의 10년 동안 역사적인 저점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보다 지금 한국금융지주의 북밸류 기준으로는 지금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의 훈풍이 나타나는 거랑 주가적인 면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금리 자체도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지난 3번 연속 기준금리를 3.5% 동결을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부동산 관련돼서 부실화가 많이 생기다 보면 이쪽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까봐 금통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소비자 대출이 많은 편인데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부채 버블이 터질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 미분양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뭐 건설사나 금융사 이런 쪽으로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여러 산업이나 금융 불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3번 연속 동결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물가가 확실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준금리가 뭐 오를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한국금융지주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정점을 치고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채권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한국금융지주한테는 되게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도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할 수 없는 게, 기준금리가 많이 높다 보면 그만큼 이자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부실채권 우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망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부실채권 문제거든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떼어 먹힐 때, 그때 보통 금융사들이 많이 망합니다. 근데 특히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랑 그리고 그쪽으로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쪽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실채권 우려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이시는 고정이하 여신을 살펴보면 한국금융지주는 작년 말 기준으로 5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이하 여신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내가 빌려준 금액은 24조인데 요 중에서 5천억을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비율이 2.07%입니다.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21년도 말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랐었죠. 고정이하 여신뿐만이 아니라 순고정이하 여신, 그리고 무수익 여신 이런 쪽으로도 전부 다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국금융지주는 대손충당금을 조금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내가 진짜 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21년도 말 기준으로는 3,200억 정도였고,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는 5,200억까지 이 대손충당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 그만큼 이익이 깎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융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어쩔 수 없이 쌓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고정이하 여신에 비해서 대손충당금 적립 잔액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100%가 넘은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손충당금도 잘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금리가 높은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부동산 시장도 계속해서 안 좋아지게 되면 더 이상 대손충당금 적립도 못하게 되고 고정이하 여신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 안 좋긴 하겠지만, 기준금리가 이제부터는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SVB 사태가 기준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빨리 땡길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한번 눈여겨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본이랑 자산 건전성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해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랑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보더라도 한 1%, 2%대 정도인데, 요거는 다른 타 저축은행이랑 캐피탈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실제로 대손충당금이라는 안정장치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만 잘 넘기면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투라는 어플을 갑자기 안 쓰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이 쉽게 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회사 한국투자캐피탈이랑 한국투자저축은행 쪽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 수요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이렇게 막 투자를 해서 살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큰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은행이나 증권, 여전사 이런 것들은 진짜 망하게 되면 경제 전반적으로 파급되는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게 대마불사라 그러죠. 정부 측에서 어떻게 해서든 구제금융을 해주길 마련입니다. 갑자기 한국투자증권이 망한다 그러면 한국투자증권이 빌려둔 돈이 얼만데 얘네가 빌려준 돈을 받은 다른 기업들은 줄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자들도 엄청나게 양산이 되고 굉장히 큰 금융위기로 번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스위스 당국에서 크레딧 스위스를 살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살리고 미국 정부에서 SVB에 투자한 예금자에 대해서 전액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결정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진짜로 한국투자증권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구제금융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리스크를 전혀 지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라 할 말은 없긴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연체율이라든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자회사들의 자본 적정성을 좀 상세하게 다뤄보면 한국투자증권의 순자본 비율은 보통 100%가 넘으면 그래도 좀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0%가 지금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투자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 그러죠. 위험 가중자산 대비해서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안전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건데 BIS가 8%를 기준으로 보통은 삼아요. 근데 이쪽으로는 거의 1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CD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 양호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준금리가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질 것 같은 확률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건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투자캐피탈 같은 경우도 조정자기자본 비율이 7%가 기준인데 14%입니다.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같은 경우도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50% 기준인데 1700%가 현재는 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손자회사랑 증손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참고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투자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 연체율을 보시면 2.86%입니다. 확실히 부동산 시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이 연체율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해요. 사실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갑자기 이 연체율이 확 오를 때도 있어서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랑 2011년도에서 2013년도에 있었던 저축은행 위기 그때 당시에 저축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파산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연체율이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LTV라든지 DSR, DTI 이렇게 대출 기준을 충분히 많이 강화시켰고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의 관건은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들어서 진짜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하락률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야 이 대출 관련된 부실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래도 이거를 결정짓게 하는 게 바로 기준금리죠. 근데 기준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정점을 치지 않았나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를 투자하시겠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손 비율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과거랑 비교했을 때 2012년도, 2013년도 이때는 저축은행 사태였거든요. 그 정도까지의 대손 비율은 아니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1.5%대 정도 대손 비율인데 이게 꾸준히 계속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문제가 크게 생기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손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대출 채권 중에 우리가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한 금액을 총 대출 채권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대손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내가 빌려준 돈 대비해서 못 받을 수 있는 돈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으면 안 좋고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한국금융지주 하면 우리가 배당금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당연히 증권 기업이다 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는 2,300원 DPS를 줘서 배당 수익률이 4.32%가 나왔어요. 배당 성향은 한 20%대를 유지하는 기업이고 만약에 올해 EPS가 12,500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DPS가 2,776원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57,700원이니까 거의 한 5%대 정도의 배당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충분히 예금을 드는 것보다도 낫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말고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를 투자한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5%대보다도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유보율을 보면 한 2400%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건전한 기업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자산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충분히 회사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본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유동성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한국금융지주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최근 들어서 코스피랑 코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랑 비교해서 한국금융지주의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결국에 증권주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고 성장 기업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또한 기준금리가 거의 정점을 쳤다라는 시그널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면 한국금융지주도 좀 괜찮은 투자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